2017 대선 오장박이 간다 개표방송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각 정당의 캠프별로 선거 책임자들을 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그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좀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서 네. 뭐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뭐 혹시 뭐 우리 사전 투표가 3분의 1이 넘었고 네. 또 뭐 이 싸이 보수는 여전히 그냥 직접 그 면담을 해서 질문을 해도 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음흠. 계속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이 보수들이 출구조사에 정확한 민심을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아, 일단 하고 기대하고 봐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야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23% 정도, 예, 23.3% 정도 점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유승민 후보가 7%, 그래서 도합하면은 30% 정도의 점유를 한 걸로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 두 후보가 하나의 후보였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거는 그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됐었다면 네. 결국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네. 실망한 분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음흠. 뭐 아니면 다른 그뭐 중도 성향의 이런 네. 후보 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음흠.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뭐 마이너스죠. 그렇군요. 자, 투표율이 77.2%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2002년 대선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있었던 예, 예. 그 선거 투표율을 보면 80%의 벽은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002년 예.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예. 이 투표율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게 사전 투표가 이틀이나 있었고 네, 또 그 2시간이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요인이 뭐 현실적인 요인이고 네. 그다음에 글쎄 이제 뭐 자기 진영이랄까 음, 이런 데 대해서 좀 지지하고 싶은 의사가 조금 더 강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됐든 네. 불과 이제 4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때 그거는 지금 뭐 음흠. 사전 투표가 이틀이나 있었고 또 시간이 2시간이나 이렇게 많이 한 것은 네. 틀림없이 투표를 음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린 거니까 네. 그런 요인이 뭐 음, 즉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제 1위는 홍준표 후보가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재인 네네.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2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하여간 개표 결과가 나와야 되긴 하겠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뭐 문재인 후보가 좀 이렇게 광범위했었다라고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면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이제 그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또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호남 지역에서 저렇게 뭐 1%에서 3%뭐 음. 이렇게 네.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지역 감정이 네. 이 선거로 해서 뭐 음. 없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음. 한쪽 시각인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좀 음. 그런 시각은 좀 억울합니다, 사실. 뭐 아, 지역 감정에 기대서 네. 선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네. 그렇게까지 기울어져서야 음. 참 이게 지금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네. 막상 이렇게 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네네. 아주 극소수지만 네. 아주 최소 0.1%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이 출구 조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차가 혹시 많이 있는 것도 아닌가 좀 어.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출구조사와는 오차 범위가 상당히 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구 예, 예.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2위를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1에서 3%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이 지역주의, 지역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좀 예, 해소가 돼야 된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예, 좀 주셨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 운동 모두 이제 그 22날, 22일간 치러진 선거 대전이었었는데요. 그 네네. 사이에 이제 일종의 이제 후보발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돼지 발정제 논란이라든가, 뭐 이제 네. 장인 폄훼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논란들 속에서 이게 선거 운동에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은 없었는지 그 점은 좀 점검을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것은 오히려 저쪽에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이제 아들 부정 네. 입사 음흠.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쪽에서 그게 네.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작용했는지는 뭐 아직은 좀 더 좀 봐야 되겠어요. 예, 뭐 이제 그렇군요. 앞으로 분석을 해야죠.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30분 전쯤에 홍준표 예, 후보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네,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저는 무너진 자유한국당 네, 복원을 한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네. 그 틀에서 보면 이제 23.3%의 득표를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것인데, 네, 네.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메시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뭐 거의 당이 뭐 존폐의 위기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뭐 불과 그저 한 2개월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이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서부터 네, 임명진 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뭐 당이 괴멸된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당을 추슬러 가지고 네, 대통령 후보까지 내고 네, 그래도 2위 정당으로까지 간 것도 음, 평가라면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초에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보수 총결집, 예. 총집결이었고요. 네네. 40% 이상의 득표는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예.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 아닌가요? 지금 출구조사는 좀 낮은 거죠. 네, 우리는 보통 뭐 보수 진보를 뭐 40, 20, 40대 40, 그리고 네, 예, 20을 뭐 중도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렇죠. 대개 예, 이제 예, 우리 예,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거로 보면 적은데 네, 뭐 그래도 좀 하여간 그 결과를 음흠, 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음, 출구조사보다는 네네, 비율이 우리가 네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음, 좀 해봅니다. 몇 예. 퍼센트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린 뭐 한 30% 전후는 최소한이 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30% 전후는 예, 될 예, 것으로 전망하신다. 이런 말씀 좀 예, 주셨습니다. 예, 예. 그 이번 선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보수의 분열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네네, 막판에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행을 선택한 의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의원들이 어떻습니까? 선거의 막판 변수에서 좀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까? 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거는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좀 역작용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가 단결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했는데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이제 정서적으로는 네, 조금 좀 동정을 음흠, 유발시키는 그런 음흠, 상황도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네, 그러나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설령 또 야당이 되더라도 네, 단결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선거의 우불리와 관계없이 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 운동을 총평한다면 22일간의 선거 운동이 자유한국당에게 준 큰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뭐 하여간
일당 이당으로 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음. 했고 또 앞으로도 더 공고히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 뭐 언론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했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탄핵 때부터니까 네. 뭐 10월서부터 네. 또 저희들도 뭐 잘못한 집단이라고 또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하고 네. 그런 기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또 본격적인 선거 기간 중에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음흠.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도 뭐 30%대만 정말 본다면 선전을 했다 이렇게 음.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30%만 되면 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은 다자구도였습니다. 모두 예. 5명의 후보가 뛴 선거였는데요. 그중에서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예. 나머지 후보 가운데 가장 후한 점수 평가할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 어느 정당의 누구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음. 그래도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음. 됐든 뭐 지금 조사에는 좀 덜 나오긴 하는데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음. 지지의 어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의식을 음.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았나 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의외시네요. 보수 정당인데 가장 진보 그런데 정당의 그러나 네. 가장 진보인데 네. 그런 것을 용기 있게 아하. 용기 있게 국민들한테 던져서 어떤 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거는 음. 좋은 일이고 그거는 우리하고의 이분류와 네 관계없이 예. 우리에게 이분류와 관계없이 그 하나의 그런 정치 상황에 네.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22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지켜보신 전국의 수많은 유권자분들께 네네.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재건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에, 뭐, 제2당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표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소위 중도 보수 우파들이 걱정하는 나라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앞으로 또 많은 또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선거는 저는 뭐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네. 재선거를 9번 치러서 5번 당선되고 4번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지금 4번째입니다만 네. 선거는 지고 이기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럴 때 음. 저희들이 잘 너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 혹은 저희들을 보는 모든 국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너무 예, 실망하지 마시고 지지자분들께서는 예,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 끝으로 예, 주셨습니다. 예, 오늘 잘 정리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듣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상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후보,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좀 놀라웠던 게 네, 홍준표 후보가 호남에서 득표율이 안 나왔다고 출구조사 결과 안 나왔다고 지역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 네, 글쎄요. 이게 지역 감정으로 볼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예, 들었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이 보수. 네, 발음은 싸이 보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어쨌든 이 보수라고 얘기하기에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에 샤이한 네, 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네. 이것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종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네. 자신들이 이 정도로 한 것 굉장히 선전했다고 자평한 거 그러면서도 네. 30%를 기대하면은 30%를 만약에 이룬다면은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냐 선전했다고 자평한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보수의 괴멸적 네. 상황에서 30%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서 다음을
이를테면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또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있었지만 보수가 탄핵된 것은 아니다라는 정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큰 틀에서 30%의 지지율이 복원됐거나 회복됐다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보수의 깃발을 들고 정치할 만하다라는 배심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한 선거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자유한국당이 30%를 하고요. 유승민 후보가 있는 바른정당에서 한 7%를 유지해 준다고 하면 토탈 37%예요. 그럼 사실상 4대 4대 2 구도가 온전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진보 40, 보수 40, 중도 20. 이 구도가 이제 온전되는 거다. 그 20%의 이른바 유동충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늘 선거에 이제 캐스팅 보터,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것인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에게 제일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네요. 이분도 예, 좀 그거 어떻게 눈에 보세요? 들어오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 제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후보라고 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평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논점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감하게 문제의식을 던져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토론해 볼 만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재밌죠? 요거를 계속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당 후보 말고 네. 타당 후보 가운데 그래도 누가 1등 할 것인가? 누가 가장 괜찮은 네. 1등보다는 누가 가장 괜찮은 후보였나, 누가 가장 이유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미래가 있는 후보인가, 누구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그 사람의 정치 미래를 평가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걸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심상정 후보라고 의외의 자유한국당 이런 평가에 대해서 또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참고로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심베베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베베 꼬여갖고 네.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진짜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저는 TV 토론할 때 그 설거지 특히 네. 이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과하세요.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사과하세요. 뭐 이럴 때 저도 좀 그 속이 후련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불쾌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돼지 발정제 이런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용납할 수 없는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45년 전의 일이니까 뭐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의 그 자신을 좀 미팅에서 거절했던 그 여성을 향해서는 또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촛불 전국에서 보수의 괴멸까지도 곤두박질 쳤던 그런 형편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회복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 그 홍준표 후보의 패북 메시지도 뭐 그런 맥락이죠. 뭐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제 보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저는 무너진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 저희가 좀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권력이 불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문재인 후보의 예컨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른바 이제 개혁적인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게 될 텐데 그렇지만 또다시 반격의 여지가 반격의 토대가 형성이 됐다. 근데 그 30%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권력을 남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만들어냈던 자유한국당에게 여전히 30%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사실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촛불 집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강고한 보수의 틀이 30%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강한 보수를 지지한다면 유승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영남 지역 그리고 이제 유권자층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유승민보다 홍준표를 선택한 보수 유권자의 내심, 네. 그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